2025년. 지금 우리는 예언서 추배도가 견고한 운명의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독으로 독을 제압하고 강대한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한다. 이것이 추배도가 묘사한 57번째 예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삼척동자가 한국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퍼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가 세계의 전쟁을 멈춘다고 예언된 걸까요? 더욱 소름 돋는 것은 56번째 예언에서 묘사된 새가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를 두고 드론과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직접 싸우지 않는 무인 전쟁의 도래를 예견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막는 존재가 바로 삼척동자,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불길하게도 최근의 국제 정세는 마치 예언을 따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의 실현일까요? 지금부터 추배도가 숨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험대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배도는 7세기 당나라의 예언가 이순풍과 위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총 60개의 예언을 통해 당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너머의 미래까지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예언서가 쓰인 직후 당태종은 추배도를 금서로 지정해버립니다. 예언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미래를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태종은 무자가 들어간 여인이 천하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예언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는 훗날 여왕제 측천무후의 등장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죠. 추배도의 금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금지된 서적이었던 만큼 은밀하게 퍼져나가며 더 큰 파급력을 가졌죠.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미래의 비밀을 알고자 밤을 새워가며 추배도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언서가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특히 문화대혁명 당시 수많은 고서가 불타 사라졌음에도 추배도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과연 현재 남아있는 추배도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교묘히 조작된 가짜일까요? 추배도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언은 강철의 새가 불의 비를 뿌린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철의 새는 B-29 폭격기, 불의 비는 원자폭탄의 폭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추배도는 소련의 붕괴, 중동전쟁, 문화대혁명까지 예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5개의 예언,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2025년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척동자가 등장하는 57번째 예언은 마치 한국의 미래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으로 독을 제압하고 강대한 나라들이 복종한다. 이것이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어떤 인물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자들과 예언 해석자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 삼척동자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삼척동자. 추배도의 57번째 예언에 등장하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 지금까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이를 한국의 인공지능 AI 기술로 해석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능력을 가진 자. 이는 곧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AI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특히 TSMC의 반도체 기술과 한국의 AI 개발력이 결합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삼척동자가 한국의 정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며 전쟁을 막을 인물이라는 것이죠.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 이 구절은 강력한 군사력 대신 외교적 수완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삼척동자는 AI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추배도의 예언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퍼즐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삼척동자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966년 중국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며 수많은 고서와 예언서가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배도는 이 혹독한 검열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당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조차 추배도를 은밀히 보호한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외세의 침략과 멸망을 예언한 부분이 공산당의 대외 정책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추배도가 지목한 서쪽에서 온 강철의 새는 서방 국가의 군사력을 의미하고 이에 대비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복송시대에 이미 추배도가 변형되었다는 소문입니다. 당시 송태조는 추배도의 예언이 민심을 동요시킬 것을 우려해 가짜 판본을 대량으로 제작해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추배도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추배도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아직도 어딘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추배도의 적중률은 무려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적중률 뒤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언의 문장들은 대개 애매모호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강철의 새가 불에 비를 뿌린다. 이 문장은 원자폭탄의 투하를 예언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전투기나 미사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새가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라는 구절은 드론과 잠수함을 의미한다는 설과 더 나아가 우주전쟁을 의미한다는 해석까지 존재합니다. 이처럼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 오히려 예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추배도를 맹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5개의 예언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9번째 예언에서는 국경도 정부도 없는 유토피아가 묘사됩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이것이 곧 국가의 해체와 하나의 세계 정부를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토피아는 인류의 희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독재체제의 시작일까요? 우리는 이 치명적인 모호함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예언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말하고 있을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추배도의 59번째 예언은 마치 유토피아를 연상시킵니다. 나라의 경계가 없고 정부도 없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다.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룬다는 이 구절은 겉으로 보기에 이상적인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석자들은 이를 디스토피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정부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단일 세계 정부가 등장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특히 한 사람이 세계의 복을 위하여 힘을 다한다는 구절. 이는 마치 강력한 독재자나 초국가적인 권력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혹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추배도가 예언한 유토피아란 인류의 자유를 박탈한 완벽한 감시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25년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과 감시 시스템은 마치 예언을 실현하려는 듯합니다. 과연 이 유토피아는 인류의 희망일까요? 아니면 무서운 예고일까요? 우리는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미중 갈등, 그리고 신흥 강대국들의 등장.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배도의 예언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58번째 예언에서 묘사된 동방의 강력한 세력. 일부 해석자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커다란 난이 끝나고 내 나라는 승복한다. 이 구절은 마치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평화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불길한 예언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의 별이 서북 쪽에 숨었다. 이는 곧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즉,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더라도 서북 쪽에서 새로운 위협이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불안한 예언 속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2025년 이 해가 대한민국의 분수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추배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진위성과 조작설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복송시대의 가짜 추배도가 대량으로 유포되었다는 설은 꽤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송태조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추배도의 순서를 뒤섞어 놓은 가짜 판본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만약 이 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추배도는 진짜가 아닌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 당시에도 수많은 고서들이 소실되었고 추배도 역시 이 혼란 속에서 대거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추배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 숨겨진 채 발견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각에서는 아직도 중국의 비밀 서고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혹은 이미 누군가가 진짜 추배도를 손에 넣고 은밀히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는 진짜 예언과 가짜 예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이제 마지막 예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60개의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5개의 예언.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2025년 운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삼척동자가 전쟁을 멈추고 새로운 평화를 가져온다. 이 예언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혹은 강력한 군사기술이나 AI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는 미래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더불어 56번째 예언에서 묘사된 새가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구절은 마치 드론 전쟁과 사이버 전쟁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현대의 기술과 국제 정세는 마치 추배도의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듯합니다. 그러나 남은 예언 속에는 불길한 경고도 숨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다. 이는 곧 핵전쟁이나 인류의 대재앙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한국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향한 평화의 길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향하는 전쟁의 길인지.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추배도의 남은 예언들은 어떤 결말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추베도의 예언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미스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믿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남은 예언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